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3개월 만에 순수익 1억 만든 사업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안녕하세요. 창업가이자 마케터인 곽봉준입니다. 지난달에 3개월 동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브랜드 하나에서 9,840만 원의 순수익을 만들어냈어요. 4가지 마케팅 스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베트남에 갔다 왔어요. 어저께 돌아왔거든요. 베트남에 있는 동안 유튜브 영상을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서 인터뷰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이래서 일론 머스크가 성공을 할 수 있었구나 아주 강력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어제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의 인터뷰 영상을 또 보게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한테 계속 그런 알고리즘이 뜨나 봐. 여기서도 또 느꼈죠. 마크 저커버그도 일론 머스크랑 굉장히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천재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똑똑한 기업가들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천재의 사고법 아니면 천재들이 사고하는 방식, 일론 머스크나 마크 주커버그 같은 대단한 기업가들은 어떻게 매번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또 계속해서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걸까? 인터뷰 영상들을 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법은 꼭 천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영상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천재이기보다는 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2가지로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구조를 만들어서 홍보를 시작하는 과정까지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런 굉장한 도전들은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오니까. 하지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범위 안에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어떤 거를 할 건지는 영상 후반에 좀 담아 볼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못하면 또 스트레스 받아서 유튜브 접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어떤 원리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고 또 어떻게 이런 사업 구조를 만들게 되었는지 배경을 먼저 알려드릴 건데 이 짧은 영상으로 모든 저의 생각과 철학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요약을 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를 좀 깔아야 돼요. 그래야지 욕을 안 먹습니다. 제 지난 영상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평범했고 또 학창시절에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엄청 똑똑한 편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경험하고 갖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 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거를 실현했을 때 무조건 매출이 일어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천재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자신 있는 분야,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중에 이 마케팅 스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서서히 저의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일론 머스크 아니면 마크 저커버그, 삼성 회장님 이런 대단한 사업가들은 이 작은 스킬적인 요소들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에게 맡겨서 레버리지를 하지. 삼성 사장님이 직접 블로그를 쓰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에 100억, 1000억 이렇게 버는 대단한 사업가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그냥 웃음만 나오고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했듯이 우리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는 사업가 스스로가 반드시 이 마케팅적 스킬들을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올리면 댓글들이 올라오잖아요. 댓글들 중에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이런 영상이 있었군요. 정주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영상들을 처음부터 한번 정주행을 해보는데 정주행이라고 해봤자 영상이 15개밖에 없거든요. 이것까지 16개야. 근데 제 영상들을 보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19살 적부터 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쭉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갈망을 해왔고 이걸 도전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
그리고 벌어진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풀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AI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파이썬이라는 코드가 있거든요. 독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독학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해보는 거죠. 왜냐면 요즘에는 챗GPT가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클로드라는 걸 사용하긴 하는데 이 챗GPT의 경쟁사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들을 통해서 내가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코드를 요청해서 받아. 파이썬에다 하나씩 넣어가면서 이런 코드는 이럴 때 사용하고 이런 코드는 이럴 때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코딩적 지식이 아무것도 없던 제가 AI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7시 10분이거든요, 저녁. 제가 결제한 한도가 있어서 7시까지 잠깐 멈췄었어요. 그래서 잠깐 쉬는 타임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일까 모르겠네. 어쨌든 이렇게 짬나는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제 영상들을 보면 계속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창업한 이야기, 시행착오한 이야기, 마케팅적 이야기.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제 자신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이 세계관 속에는 무언가 도전을 통해서 또 내가 원하는 그림이 실제로 그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흥미를 느끼고 또 이거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반드시 이 마케팅적인 스킬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난 누구한테 맡길 자본이 없고 내 스스로 공부해 나갈 수밖에 없던 거니까. 일론 머스크가 대학교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날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300년 정도 전쯤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당신을 미친 사람처럼 볼 거다. 하늘을 날아가는 일, 온라인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일,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현실에는 없던 마법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근데 덧붙여서 말하죠. 마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도 결국은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 그래서 나 자신도 그 마법을 해내보려고 한다고. 일론 머스크의 세계관 안에는 오직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화성 이주에 대한 이 마법 같은 꿈을 갖고 있었죠. 최근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1등 부자로 등극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평짜리 조립식 집에 살고요. 일주일 내내 일만 하는 걸로 유명하죠. 소비 지출을 거의 안 해. 왜냐하면 소비할 데가 없어. 일론 머스크한테 돈은 이 마법, 화성 이주에 대한 마법을 이루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고. 자신이 꿈꾸는 일,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원하는 그림대로 하나씩 실현되는 걸 보면서 더 큰 동력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화성을 가기 위해서 로켓 회수를 하잖아요. 로켓 회수 최근에 성공했었죠. 로켓을 쏘고 한 번 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는 썼던 로켓을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너무 마법 같은 일이라서 나사에서 처음에 안 도와줬어. 러시아에 있는 한 개발사에 찾아가서 요청을 했더니 자기를 미친놈 취급했대요. 이걸 내가 이루려면 결국은 내가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다. 만들어서 쐈죠. 실패했죠. 그동안 벌었던 돈을 싹 다 잃어버렸죠. 더 이상 투자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다가 겨우겨우 투자를 받고 두 번째 로켓을 쏴. 또 실패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공해 왔잖아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화성 이주에서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는 수단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의 목표는 오직 화성 이주가 전부인 거예요. 365일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일론 머스크한테는 정말 즐거운, 재미있는 일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마크 저커버그는요,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처음 페이스북을 창업할 때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풋내기 어린애들의 장난일 뿐이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수많은 유명한 대기업들은 성공하지 못했고 페이스북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대기업들이 사업을 못해서가 아니라 얘네들은 엄청나게 대단한 개발자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를 마크 저커버그는 이렇게 말해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의심부터 한다고. SNS가 없었던 시절에 페이스북은 대학교 안에 그 커뮤니티 공간이었어요. 대기업들은 처음에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SNS는 대학생들만 하는 거야. 걔네들 안에서 노는 커뮤니티일 뿐이야. 이게 알려진다고 해도 돈은 될 수 없어. 어느 정도 좀 알려졌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하죠. 이걸 모바일로 옮기는 건 불가능할 거야. 그냥 컴퓨터 안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일 뿐이야. 하지만 마크 저커버그가 말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디어들은 처음부터 생기는 법이 없다고. 먼저 실행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생겨난다고. 결국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제가 두 번째 영상인가에서 다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행을 하지 않아요. 10명 중에 8명은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하는 나머지 20%의 사람들만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건데, 아까 제가 코딩 보여드렸잖아요. 파이썬도 사실 이래요. 코딩 하나 모르는 제가 파이썬으로 AI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던 건, 그것도 웬만한 개발자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잘 만들었어. 제 영상, 브랜드 블로그 영상 보면 무의식적 행동 이론 5단계라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해서 원하는 걸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챗GPT가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 행동 이론 5단계에 의거해서 브랜딩이라는 걸 잡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조종까지 해. 정말 엄청난 프로그램이죠. 이제 저는 자신하거든요. 코딩 하나 몰랐던 제가 이제는 웬만한 80% 이상의 개발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올린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아무튼 저는 저만의 세계관 안에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이 필요한 스킬들에는 그냥 먼저 도전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도전만 해도 상위 20%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유튜브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말로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0명이 나 유튜브 한다, 나 유튜브 하고 싶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한 20%밖에 시도를 안 해봤을 거야. 그리고 그 20% 안에서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20%밖에 안 될 거라고요. 영상 한번 찍어보고 이걸 편집해서 올려보는 것까지 시도해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일단 도전을 해보면 이거에 대한 지식 확장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영상 브랜딩 하는 대본 작성법도 알려드렸었잖아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서 직접 대본을 한번 짜보고,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휴대폰 하나로 촬영해서, 그리고 또 제가 곽봉준의 마케팅 레시피에서 그 AI 영상 편집 어플 알려드렸었잖아요. 그걸로 그냥 쉽게 편집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걸 유튜브에 직접 업로드까지 해보다 보면 어느새 이 편집 기술이 확장이 되고, 또 대본 작성, 퍼스널 브랜딩 이런 측면에서 내 지식이 확장이 되고, 뭐 영상 앞부분에는 어떤 거를 넣으면 좋겠다, 썸네일은 이렇게 편집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우선 실행,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계속 말을 했었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책을 읽거나 아니면 제 영상들을 보면서 인풋이 있어야지 이 아웃풋,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계속 생각나게 되는 거고, 또 이거를 도전할 수 있게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인풋 없이는 아웃풋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저를 제 3자로서 나만의 이 세계관을 한번 들여다보기 위한 생각도 커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거였구나. 또 제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이런 거구나. 나는 뭐 이런 마케팅적인 스킬들을 더 키워야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또 새로운 지식들을 계속 인풋하는 게 필요한 거죠. 또 재밌는 게, 저는 이런 이유에서 영상들을 촬영하고 있지만 저에 대한 그런 뭐 신뢰적인 부분들이나 퍼스널 브랜딩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구독자도 이렇게 많이 생겼고, 또 저를 좋아해 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물론 저한테 댓글을 안 달아주시면 제가 또 언제까지 이걸 촬영할지 모른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었지만, 이 영상에도 댓글 달아주셔야 돼요. 조금 지칠 때가 됐어. 어쨌든 이 영상을 포함해서 고작 16개 영상밖에 안 올라왔지만 뭐 댓글이나 이메일 이런 데로 마케팅 의뢰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제가 지금 당장은 마케팅 대행을 할 여유는 없어서 일단은 거절을 했고요.
또 이 구독자도 별로 없는 채널이 뭐라고 유튜브 협찬이나 PPL도 벌써 몇 건이 들어왔어요. 근데 과매기가 들어와. 과매기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또 안 되는 샵이나 안 되는 회사 가서 촬영하면서 컨설팅을 한다? 이런 건 또 재밌을 것 같아. 교육 문의도 지금 2건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3건 들어왔나? 근데 제가 더 이상 내 시간과 맞바꾸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좀 다짐한 게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바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 재밌겠다. 내가 너무 흥분된다. 내가 가르쳐줬는데 얘가 실제로 매출까지 일어났어. 그럼 너무 좋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마케팅 교육을 할 때는 한 반에 막 10명, 20명씩 해서 2달 동안 수업을 했었거든요. 매일매일 피드백하고 움직였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면 돈은 더 많이 벌게 하겠지만 이런 거 말고 그냥 1대1로 딱 앞에 앉아서 컴퓨터 갖다 놓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딱 필요한 부분만 알려주고 이것만 실행해. 이것만 실행하면 돈 벌 수 있을 거야.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제가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능력선에서 계속 그분들과 멘토링을 이어나간다면 이렇게 성장한 멘티들과 저와 저희만의 창의적인 공동체 곽봉준 군단을 만들어서 또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도 내는 참 재미있을 것 같죠. 일단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목표는 한 달 풀 예약이 꽉 차는 걸 목표로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한 5일 일하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한 20일? 20개만 차면 풀 예약이잖아요. 목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계속 이어갈지 그만둘지 제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 AI 프로그램 개발을 아직 못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한 800명쯤 되거든요. 정확히 785명인가? 그쯤 되는데 구독자가 1000명이 될 때 시작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 실제로 매출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분만 받으려고요. 자세한 건 구독자 1000명 되면 그때 다시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꼭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